네, 얘기하시는데 세금 맞습니다. 자, 먼저 이 윤석열 검찰총장 때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총선 정보까지 수집했다. 이 내용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었던 2022년 4.15 총선을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21대 총선 공천자 현황 등 총선 관련 선거 정보까지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고발 사주 사건 저희가 어떻게 정의를 했었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이 사건은 검찰이 4.15 총선에 개입을 하려고 했다라는 사건입니다. 요지는 그 사건인데 실제로 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는 이 21대 공천을 받은 사람들 현황까지 그리고 총선 관련 선거 정보까지 종합을 해서 수집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고발사주 고발장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을 하기도 했고요. 그 시기와 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선거 정보를 수집한 시기랑 맞물리기도 합니다. 공천을 받은 의원들, 공천자 현황이 왜 필요했을까요? 살펴보면 이 고발장에 들어가 있었던 이제 그 국회의원 그리고 공천을 받은 혹은 이제 선거에 나온 이런 국회의원 후보들이 많이 확인이 됐어야 됐던 건 아닌가라는 점을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실은 지난 5일에 이제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 27부에서 열린 이 손준성 검사의 재판에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증인으로 나와가지고요. 이 관련된 내용들을 신문을 했는데 일단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과거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이 됐고 이 당시에 이제 각계 동향정보 수집은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지금까지 정치권 동향정보 수집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정치권 동향을 수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 부분은 이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판사 동향 정보를 수집하고 가족 관련 사건 등을 관리하면서 대응 문건 등을 만든 사실도 드러났었는데 총선과 관련된 혹은 이제 이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 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기도 합니다.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날짜별 공천 현황 그리고 날짜별 후보 등록 현황, 여론조사 반영 후보 등록 현황, 부산, 광주, 전남, 전북 후보 등록 현황 이런 것들을 모았습니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2016년에 20대 총선 그리고 2007년에 17대 총선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총선 개표 현황들도 수집을 한 걸로 나오고요. 재판에서 공수처 검사가 증인으로 나온 다시 수사정보 이 담당관 소속 수사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1대 총선 관련 파일이 맞냐라고 물으니까 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했던 이 수사관은 네라고 답변을 했고요. 공수처 검사는 이어서 이 무렵에 통합사건 검색과 그리고 판결문 조회를 하고 총선 관련 파일들을 쪽지로 수발신한 것 같은데 왜 주고받았느냐? 당시 총선 정보 수집과 그 무렵 행해진 고발 사주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작성해달라니까 주고받은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쪽지로 보냈다는 것도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검찰 통신망송의 내부 메신저 그리고 이 쪽지 보내기 두 개가 이제 따로따로인데 이 내부 메신저는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이 삭제를 해버리면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했던 기록만 남아있고 이 쪽지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 기록이 다 남아있습니다. 누가 보냈고 누가 어떤 내용을 보냈고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 누가 받았는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검찰 내부에서는 증거를 남겨야 될 때는 쪽지를 보내고 증거를 없애야 될 때는 이 메신저를 사용한다라는 얘기가 저한테 들렸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 말이 뭐냐면 나중에 책임질 일이 있을 때 그 책임의 소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쪽지를 보내서 증거를 남기고 그 책임을 이제 져야 되는 상황임에도 이걸 감춰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 메신저로 보낸다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만약에 이 메신저로 보냈다면은 요 내용들도 확인이 되지 않았을 법한 내용들인데 이 쪽지로 보내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수사관이 작성해달라고 하니까 주고받은 것 같다.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맥락 속에 이때 책임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이 반영된 것 아닌가라는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이제 공수처가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선거정보 수집을 공개한 이유는 고발사주가 선거 개입 의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송 검사의 이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이 되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와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다 성립이 돼야 되는데 예. 그 공수처는 고발사주가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총선정보 수집과의 연계 속에서 이뤄진 의도적 행위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준성 검사 측은 변호인 재판에서 이 고발사주 사건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공천이나 선거 과정에서 금품 수수, 여론 조작 등 범죄가 일어날 수 있으니 범죄 관련 정보 수집은 당연한 파악이다 라면서 편향된 활동이라면 정치 개입 문제가 되겠지만 공천 현황, 후보 등록 현황 그런 게 아닌 듯하다. 선거 범죄와 관련된 정보 수집 활동일 뿐 선거 개입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이 이제 직접 이 수사관을 신문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물어봤는데요. 후보 현황 등 일부는 수사정보 배경으로 필요할 수 있다고 해도 시시각각 확인한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라면서 이제 이 대검 수정관실의 총선 정보 수집이 이뤄진 배경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은 이 수사관한테 평소 선거 정보 수집까지 해온 건지 21대 총선 당시만 세밀하게 정보를 확인한 것인지 물었는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근무 기간 동안 총선이 한 번 있어서 그 전과 후에는 어떤 여부가 수집을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근무할 때 총선이 한 번 있었다. 예. 이전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이제 이번 총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던 그 시기뿐만 아니라 다른 시기에 있었던 그 총선 정보 수집이 다른 시기에도 있었는지 여부는 아마 이번 국정감사 때 질의가 나오지 않을까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고요. 뉴스워스가 접촉한 과거 범죄정보기획관 출신 한 법조인도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정치권 동향을 수집하기는 해도 공천 현황이나 후보 등록 현황 등 이런 관련 선거나 데이터를 수집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설명을 했는데 더 중요한 건 선거 정보는 공안부 소관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정에서 할 것이 아니라 공안부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고발사주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한동수 전 대검 감찰본부장이 이제 고발장이 야당에 보내지기 전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승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고발장 전달 이전에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 부속실 실무관과 메신저로 대화를 한 기록이 있다. 근데 이런 중요 문서는 마땅히 대면 보고에서 컨펌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부속실 실무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성격상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랑은 계속 같이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속실에 있던 사람들도 부속실에 있었던 이 실무관도 이제 이전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과 같이 일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제가 이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메신저와 쪽지의 차이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메신저 부속실의 그
실무관과 손준성 검사가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고 그 메신저로 대화를 바로 삭제를 했다. 그렇다면 이 대화 내용 중에는 우리가 확인은 못했지만 어떤 그 대면을 한다거나 혹은 그 당장 이 증거를 안 남기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당시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유시민이 해외로 출국한다. 조국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런 사실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했고요. 이걸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 당시에 보고했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보되는 것도 봤다라는 게 한동수 감찰부장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야당에 고발장을 전달을 했다면 검찰총장의 지시 또는 승인하에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유시민 이사장 그리고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 뭐 출국 정보, 뭐 페이스북 뭐 글이 올라왔다 이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는 그 당시에 보수, 진보 유튜브 10개씩을 또 모니터링을 했다고 하죠. 그 진보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10개를 제가 그 당시에 취재를 했었는데 뭐 뉴스공장이라던가 뭐 TBS 그 당시엔 TBS 뉴스공장이었죠. TBS 뉴스공장 그리고 김어준 다스베이다, 유시민의 알릴레오 그리고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팩트TV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 팩트TV는 지금도 이제 국회 중계를 많이 하거나 그런 곳이기도 한데 팩트TV는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현장을 비춰던 주요한 이제 방송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아실만한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좀 알만한 유튜버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이제 김용민 TV가 그 포함되어 있었던 걸로 제가 이제 확인을 했었죠. 거기에 뭐 어날바 혹은 뭐 그런 이제 몇몇 군데가 더 나오는데 예, 그쵸. 채팅창을 다 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아무튼 그런 이제 보수 진보 10개씩 해가지고, 기존의 재판에서는 한 두세 개 정도 채널이 공개가 됐었는데, 제가 확인한 그 진보 유튜브라고 하는 분들,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그렇게까지 확인을 했는지, 모니터링을 했는지, 혹은 이 수정관실에서 왜 그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그런 유튜브 모니터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서울의 소리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서울의 소리까지 들어가 있는 걸 보고 그 당시에 제가 추측을 했던 것이 그 고발사주 고발장에 들어가 있는 이제 민병덕 의원의 그 멘트들이 서울의 소리에 출연을 해서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이 유튜브를 모니터링하면서 고발장 작성 과 혹은 이 수사와 바로 연계된 그런 모니터링이 아니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고발사주 사건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간 광고가 떴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올린 게 아니라 유튜브가 좀 바뀌면서 광고가 실시간에도 붙어버리네요. 이거는 그냥 건너뛰기를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고발사주 사건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 공개가 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계속 저희가 유튜브 모니터링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도 이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검찰총장 시절에도 유튜브 모니터링을 했는데 대통령이 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 모니터링을 안 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계속 재판이 진행되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런 내용들이